유쾌한 건 임팩트 투자 다이어리. 유쾌한 건 임투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둘러앉은 밥상. 예, 참 이름이 굉장히 재밌고 아기자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둘러앉은 밥상의 한민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는 본인이 하는 거라서 간단히 소개 올려주시죠. 근데 저도 소개해야 되는데 저 소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 먼저. 오늘 육회걸은 네. 한민상 대표님 소개하신 다음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밀립니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둘러앉은 밥상의 한민성입니다. 네, 둘러앉은 잘생겼어요. 밥상은 생산자에게는 합당한 가치를 소비자에게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준 공간이고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하시죠. 참, 이렇게 소개하게 된 세 번째로 만나뵌 유쾌한 걸 송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어떤 이 옆에 둘러앉은 밥상, 제가 알기로는 가끔 주저앉은 밥상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둘러앉은 밥상의 이야기를 해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한 대표님, 예. 뭐 긴장 좀 하신 것 같은데 좀 푸시고요. 아이도 얼굴 나오는 게 처음이라. 스킨도 바르셨는데. 아, 예. 우리 이제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그 둘러앉은 밥상에 대한 어떤 사업 개요? 뭐 간단히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하세요. 좀 강한가요? 레이저가 막 이렇게 쏘아지는데? 예, 둘러앉은 밥상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생산자에게는 합당한 가치를 그 소비자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어려워요. 유통 좀 쉽게 좀 대상하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네. 이제 소셜 커머스는 보통 알고 계시기에는 반값 할인이나 어떤 그 구매를 자극하는 요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소셜 커머스의 핵심은 커뮤니티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력으로 힘을 쏟는 거는 농촌에 있는 커뮤니티의 조성, 그리고 도시의 커뮤니티 조성, 그리고 중간적으로서 이 두 분들을 엮는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정에서 그 일환 중으로 농산물 판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농촌 가서 체험하는 체험 학습, 그리고 학교 급식 일,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일, 다양한 일을 SNS로 할 수 있구나. SNS로 주로 하시나요, 사업은? 제가 알기로 이제 혼자 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같이 또 돕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예, 저희는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이제 그 먹거리 교육하는 저희는 성북구 그 돌봄센터에서 요리 공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격주에 한 번씩 가서 그 요리를 잘 아는데 이제 그 가정 요리만 잘 아시는 분 아니면은 새로 시집온 세대기인데 요리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분 그리고 먹거리에서 좀 고민하는 분들을 모여서 그 요리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먹거리라는 게 왜 중요한지 로컬푸드 뭐 그런 거 말은 많은데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수업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담당하는 이보경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둘밤 레시피나 영양 정보를 담당하는 또 최민구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 돌아다니는 전국을 쏘다니는 또 제가 있습니다. 혼자만 보이시길래 혼자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SNS는 제가 그 너무 이게 하도 많이 활발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팸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업무 영역이 좀 달라서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농촌에 있는 이런 SNS를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게요. SNS가 농촌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엮고 계신지. 어떻게 엮는다. 이제 농촌 이제 정부기관에서는 그 농민이 직접 마케팅도 하고 생산도 하고 농산물을 팔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스마트폰도 보급을 하고 스마트폰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농가에서 그런 게 다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은 농가에서는 생산하시기에도 하루에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시고 이제 그 시간을 빼서 마케팅, 고객 관리 그리고 뭐 어떤 상품 수발주 같은 거를 다 컨트롤하시기 너무 힘이 드시거든요. 분명히
농가에는 필요하지만 이제 그분들 영향으로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너무 털려서. 괜찮아요. 예, 릴렉스 옆에 하세요. 미인이 그래서- 앉아 계시다 보니까. 아, 예. 그렇구나. 안 돼. 자꾸 저만 쳐다봐요. 저도 그러니까 예, 소외되는 아, 느낌이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국내 유동산 유통시장은 뭐 여러 가지 유통 단계가 있지만 그 가장 그 표준적인 단계가 총 7단계 정도 걸치는데 7단계 중에는 그 밭대기가 한 번, 그리고 경매가 3번이 들어가요. 보통 이제 경매라고 하면은 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아니면 가격 결정 구조라 생각하기 쉬우신데 이제 수십 년 동안 같은 분들에 의해서 같은 집단에 의해서 반복되었던 그 집단이라 거기서 이제 합리성을 요구하기는 좀 힘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고향이 어디시죠? 서울입니다. 고향이 서울이시죠. 그러면은 서울 근교 만약에 남양주, 서울은 좀 그렇고 만약에 제가 이번 휴가를 동해시로 갔다 왔는데 동해시에서 속초에서 나는 감자를 먹었다라고 먹었다고 하면 보통 속초에서 동해는 한 70km밖에 안 되니까 이 농산물이 뭐 근거리에서 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농산물의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은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을 왔다가 다시 속초로 가게 되죠. 근데 더 이상한 구조는 동해로 가게 되고 동해에서 난 거조차도 서울을 왔다가 다시 동해를 나는 구조가 좀 이상한 구조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통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예, 건가요? 근데 이 구조가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에는 도로 인프라가 깔린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택배 산업이 이렇게 지금까지 활성화된 것도 몇 년 되지 않았고 이제 이런 인프라가 없었던 시대에는 이제 가격 결정을 최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 그리고 물류를 전국으로 분배를 할 수 있는 어떤 분배 컨트롤 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했었는데 지금 이제 인프라가 너무 잘 구축 상태에서 이 컨트롤 센터의 역할이 너무 강해져 있는 터라 농민이 자발적으로 뭐 직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친구가 뭘 한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시장을 다 없애고 새로운 유통 시장 변혁의 흐름을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시장도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있고요. 저희가 대표님, 말이 길어요. 예. 이거 다 편집해야 저희는 엄청난 과업을 왜 그러세요? 예. 열심히 혼자 설명하고 있는데. 수행을 하시는데 예. 불반도 다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핵심이고요. 저희 핵심은 이제 유통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밭대기도 있고 뭐 일반 납품하는 것도 있고 뭐 공판장도 있고 뭐 직거래도 있고 거기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갈라지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유통 관례 속에서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숨통트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 그 만드는 부분을 당신 농촌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둘러앉은 법상이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저희가 무작정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바른 먹거리인지 좋은 먹거리인지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또 고민해보고 이게 맞다고 하면 또 이제 도시에 만들었던 커뮤니티 집단을 소개해드리고 이 농촌 커뮤니티와 이 도시 커뮤니티를 이제 연결해드리는 작업 그런 일을 계속 수행을 하고 브릿지 역할도 하면서 어떤 로컬 푸드의 식자재가 될 수 있는 기본 재료들에 대한 소개 이런 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뭐 요즘에 소셜 큐레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농촌 큐레이션인 거죠. 사실은 인터넷만 내용만 쳐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더 이제 뭘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명확히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또 제공해드리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떨리네요. 그러시구나. 근데요, 예. 정말 이 시스템을 너무 잘 아세요. 혹시 고향이 저기 강원도? 아니요. 저는 서울 사람. 응? 예. 서울 촌놈이 지금 예, 그렇죠. 서울 촌놈이. 고흥청과 연결해보겠다고. 연결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말 사실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서울 촌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런 걸 잘 알기가 어려우신데 부모님이 농사를 서울에서 지으시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농사는 저희 친척분들이 짓긴 하시고요. 어떻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20살이 처음 돼서 시작했던 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미팅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뭐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무전 여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초코파이 12개 사서
아침에 2개, 점심에 2개, 뭐 저녁에 2개 먹고 멋지다. 그래서 전국을 멋지네. 다니면서 오. 이제 할머니 가서 이제 일 도와드리고 밥 얻어먹고 하는 일을 이제 그때 맛을 들여서 이제 20대를 정말 떠돌아다니는데 한 반 이상을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한량이셨군요. 예. 그렇죠. 예. 너무 이제 사람 만나고 하는 게 너무 좋고 이제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제 인생사를 얘기해 주시고 그 인생사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를 또 고민하는 시간도 갖고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그 비유 같은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의 과정 속에서 농촌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었고요. 예, 그 그렇습니다. 계기가 하나 있다라고 에피소드가 있는 걸로 제가 아, 들었어요. 예, 그게 그- 듣고 싶었어요. 예. 이제 가장 이제 대표님 인상- 말이 너무 장황스러워요. 예, 아니 핵심 예. 찍어줘야지 뭐. 핵심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 여러분 시간이 신경 쓰지 마시고 바쁘다, 말씀하세요. 그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곳이요. 이제 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27살 때쯤에 이제 군부대 쪽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철원, 화천 그리고 동해일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도 나서 예 부대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부럽다, 그쵸? 갔다가 이제 거기 화천 쪽에 가면 파로우라고 되게 아름다운 그 호숫가가 있어요. 이제 비가 막 오는 그 여름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1톤 트럭이 싹 쓰더니 야 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드니까 그냥 탔죠. 차 자전거 뒤에 싣고서 땡큐 이러면서.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가냐? 예, 저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 뭐 와서 뭐 서울에 왔는데 학생이에요. 이야기하다가 야, 너 그럼 오늘 피곤하지 않냐? 그랬더니 예, 우리 좀 자고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산골에서 그 낯선 청년을 태운 그 선생님도 좀 이렇게 무서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자고 가라는 그 아저씨가 저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보통은 제가 이제 무작정 남의 집 가서 하룻밤 주무시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러고 있는 눈치가 보이니까 아저씨가 하신 얘기가 한 3년 전쯤에 그런 저같이 비슷한 친구를 태웠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체 장애자였는데 본인 집에서 3개월 동안 기거를 했고 그 3개월 만에 자기 집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여기는 인천이었고 동생이 그 연락을 받아서 와서 너무 고맙다고 갔다. 근데 저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아저씨 좀 괜찮으신 분이구나 하고 이제 그 집에서 자기로 갔죠. 갔더니 이제 또 시골은 역시나 다를까 서울에서 이제 꼬맹이가 왔다고 이 집 가서 뭐 조카 마냥 소개시켜주고 이 집 가서 소개시켜 하시는데 이 집 가서 감자 먹고 이 집 가서 감자 먹고 또 이 집 가서 옥수수 먹고 강원도니까. 이렇게 마을 돌고 또 저녁도 또 주서 저녁 먹고 하니까 그 뭔가 좀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선 도와드리고 싶어서 몸으로 때우셨구나. 예, 그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이제 애호박 그 하시는 분이었는데 애호박 포장하는 거 도와줄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포장하는 거 도와드리다가 박스로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렇게 한 박스에 10개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10개를 포장하다가 이거 얼마에 넘기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자취생활 10년을 해서 그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농산물 시세는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박스에 2,500원을 납품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호박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원 정도 그렇죠. 하나에 하거든요. 그 정도 예. 하죠. 마트가 오픈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즉 특가로 판매하는 데는 뭐 1,500원, 가끔 1,100원까지 내려가기도 이렇게 하는데 할 때도 있죠. 보통 2,500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에, 그쵸? 예, 예. 근데 10개예요. 10개니까 한 개당 가격이 250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놓친 게 뭐냐면 박스 값이 1,300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개 가격이 120원인 거죠. 그러면은 거의 0.5% 마진율을 가지고 가져가시는데 보통 농산물이 생산자가 30% 가져간다. 유통에서 70% 가져간다라 얘기하는데 그거에 지금 6배가 안 되는 가격, 수치상은 6배지만 가격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 몇 개월 동안 농작물은 이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 또 반대로 농작물은 농부의 발을 소리를 듣고서 커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키우는 농산물인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구나.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예.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제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 끊어요? 이제 가차없이 끊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는데. 그런 중요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예. 유통 개선과 더불어서 농촌의 다양한 그 친환경 농산물 예. 그리고 도시민들의 그 교류를 통해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도시인들의 건강한 식탁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정보도 주시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서. 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방 사회적 가치 제일 궁금한 건 사회적 가치. 지금 이제 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들었을 때 유통 같아요. 유통. 근데 그쵸. 친환경 유통인데 예. 거기에 지금 추구하시는 어떤 사회적 가치 이걸 아주 간단히 예. 투자자들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는 1200개의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뭐 전통체험 마을, 녹색체험 마을, 뭐 에듀팜 그리고 뭐 녹색농촌 1200개 정도 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마을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부 추산 208개고요. 근데 제가 보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건 100개가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마을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 자금을 타서 좀 시설물 투자에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물 투자라고 하면은 농촌에서는 체험하고 먹거리가 있으니까 체험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먹거리 할 수 있는 어떤 저장 창고나 아니면은 그 시설물들을 만드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끝인 거예요. 뭐 안 좋은 데는 정말 안 좋게 쓰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만들어 놨으면 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1차적 목표인데 뭐 그 제가 청년들 사회적 기업 팀에 있지만 청년들이 창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창업한 거를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그 1차적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뭐 만들어 놓은 게 높은 어떤 가치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제대로 가치를 발현하려면 그거는 활력을 줘야 되는데 그 가져간 저희는 그 제가 자신 있게 아니면 제가 또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이제 둘밥의 사회적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그 마을의 어떤 체험이면 체험, 먹거리면 먹거리 그에 대한 어떤 그 활력을 불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뭐 상품 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품을 설명이기도 하지만 주로 저희가 설명하는 거는 그걸 키우시는 분의 어떤 그 인생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인생 스토리에서 뭐 단호박 같은 경우는 단호박이 국내에 유통되는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15년 전부터 재배를 하시면서 자연농법으로 넘어가시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 뭐 의성인의 사과 같은 경우는 유기농 사과를 재배하시기 위해서 7년 동안도 수확을 못 하셨어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사과를 키우는 마음과 아들을 키우는 마음을 같이 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추상적이야. 아니, 정리를 요즘에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그 다음에 신뢰를 얻고 공감을 해야 관심을 갖고 관심을 해야 이게 신뢰를 가질까지 맞을 것인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뢰를 쌓인다면 여기에는 지속적인 그 소비해 줄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돌아와서 한 이유는 저희는 분명히 농산물 유통회사죠. 유통회사인데 장황했어. 유통회사인데 그 스토리가 있는 유통회사네요. 유통회사 스토리. 예. 그러니까 농사 어렵잖아요. 어려운 농사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열매를 사고 돈으로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작업하시는 건 그냥 일반 유통회사가 아니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은 과육들을 도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죠. SNS를 통해서. 예, 뭐 그렇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명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아니, 예. 여지껏 이걸 들으셨으니까 이게 나오는 건 거죠. 왜 그러세요, 진짜? 자, 네, 그러면은요, 그 둘밥의 사회적 가치는 잘 알겠어요. 그런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같이 그걸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럼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예. 요즘에는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특별하게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시는 데가 있나요? 이거 말씀하시면서 차별성도 어떻게? 일단 뭐 경쟁사라고 하면 당장 뭐 이렇게 집 앞에 있는 홈마트나 이마트들 다 경쟁사고요. 생협도 경쟁사고요. 근데 비슷한 업종 같은 경우는 농상 소셜 커머스로 이름을 걸고서 2010년에 맛있는 6시라는 데가 생기고 2달 만에 망했어요. 그리고 10억을 투자했던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좀 그렇지만 저희 회사랑 비슷한 이름을 가졌던 엄마의 땡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10억을 투자했는데 6달을 못 가셨고 아, 그러니까 농산수출커머스 이름으로 달고 나온 회사가 13군데가 나와서 총 지금 2군데 정도 남았고요. 그 친환경 농산물 판매 그 온라인 쇼핑몰로 해서 나왔던 곳에서는 되게 많아요.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정말 잘 들어가는 것은 네다섯 군데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빼고 이제 정말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게 왜 거기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망하는데 거길 또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만약 이야기를 하고 이제 차별성은 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희는 1년 동안 농산물을 팔지 않았어요. 이제 파일럿 판매를 두 상품을 삼겹살하고 토마토를 팔았는데 왜 그걸 안 팔고 다른 뭐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했냐면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농촌을 잘 모르고 있었고요. 배워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저만 배워가는 게 아니라 도시민성의 소비자들도 같이 배워갈 수 있게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농촌이라는 것과 공감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농촌을 만난 분들과 공감하는 작업을 만들어줬고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어떤 그 과정들이 저희에게는 강점이고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소셜 커머스라는 것이 어떤 어떤 반값 할인 같은 어떤 구매적인 욕구 요인이 아니라 여기가 내가 정말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내 거 뭐 사먹는데 이 가격이 정말 모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 상품이 정말 괜찮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소비자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정보가 있고 생산자도 나도 정말 내가 애써서 키우는 건데 내 자식 먹이는 것처럼 키우지 내가 왜 여기다 허튼 짓을 하겠냐 그런 분들 분명히 존재를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서로 이런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했던 게 커뮤니티고 그런 커뮤니티가 저희의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밥 정말 너네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작을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집단이 되셔서 힘이 많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뭐 10억을 들여서 2달 만에 망하고 막 이런데 1년은 일단 버텼다. 라는 게 가장 큰 강점 아닐까라는. 말이 나온 김에 예. 뭐 원대한 포부와 엄청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금 이제 1년 동안에 또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또 선정이 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수익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요? 그런데 수익 구조라든지 또 뭐 매출 말 나온 김에 예. 진짜 궁금한데요? 뭐 사회적 가치 좋고 다 좋죠. 다 네, 좋은데 수익이 안 되고 뭐 돈이 안 지속 되면 가능하지 않다면 예. 뭐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돈 좀 많이 버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판매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 낮아요. 만약에 수수료가 일반적인 업체만큼 수수료가 됐다면 저희도 지금 괜찮진 않고 좀 그래도 이렇게 있을 만할 텐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 같이 일하는 친구들 월급 조금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매출을 금액으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면은 매출은 저희가 판매 시작한 지 3달밖에 안 돼서 저희가 잘 나가는 날은 저희는 온라인이니까 일요일이었고요. 잘 나가는 날은 한 150만 원 정도 하루에 예, 안 나오는 날은 뭐 한 3만 원도 나오고요. 예, 좀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하고 왔는데 14박스니까 오늘 매출까지 또 디테일하게 그래서 오늘은 한 80만 원 정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소셜로 해서 사실 제가 그 둘러앉은 밥상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결과 작년 한 해는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농촌의 커뮤니티를 좀 조성하는 거에 유통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일반 유통회사하고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처음부터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서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된 커뮤니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지만 그 아까 지지층이 굉장히 두텁고 그리고 그분들이 힘이 돼 주시는 게 이제 진정성을 보고 같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힘이 되는 커뮤니티 분들한테 둘밥의 어떤 향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둘밥을 만들어 주저앉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 아, 잘 만드셔야 될 텐데 계획이 어떻게 되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그 명함을 가지러 오셨던 택배 아저씨분이 주저앉은 밥상이 어디냐고 했을 때 네. 주위에 있던 분들이 다 저기가 주저앉은 밥상이라고 하셔서 네. 그 둘러앉은 밥상 쇼핑몰이 이제 계속 좀 미뤄졌었는데 이제 한 달 반에서 한 2달 사이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성북구 내에서 이제 작은 밥집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밥을 팔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먹거리 커뮤니티의 어떤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둘밥 달력인데요. 예, 둘밥 달력은 그 저희 뭐죠? 앞에 여기 있는데 뭐가 예, 예. 이거는 이제 같이 먹고 여기 놔두네요. 잘 살자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아, 같이 먹고 잘 가자. 이건 올해 달력인 내년 달력 이름은 같이 먹고 같이 잘 살자고요. 아, 예, 한빈이라는 그 꼬마 친구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둘밥 달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앞 페이지에는 그 농철비와 월별로 체험할 수 있는 제철 체험들 마을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달력 월은 좀 특이하게 표시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이색 밥상, 뭐 삼시세끼 꼬박꼬박 이렇게 적었고 이제 뒷페이지에는 그 제철 먹거리가 게재되어 있고요. 저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농가를 알리는 게 목적인 달력이어서 생산자분하고 직접 연락하실 수 있는 연락처랑 구매하실 수 있는 쇼핑몰들이고요. 그리고 이 달력을 이제 사실 왜 만들었냐면 농가를 너무 소개를 하고 싶은데 도시에 이제 어떤 게 좋을까 했더니 이 머릿속에서 가장 한 방에 떠오르는 답은 이제 TV 광고랑 네이버 메인 광고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걸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좋을까 했을 때 일단 일상생활에 파고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달력은 월별 페이지가 있고 농촌에는 제철이라는 이름으로 먹거리랑 체험이 있으니까 너무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12개의 체험마을과 12개의 그 제철 먹거리 농가가 소개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 둘밥과 같이 하시는 사회적 기업들 소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한 38개 단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작년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올해도 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이유가 오늘 한 대표님 나오신 주 목적이 이제 아, 이 예. 기부형 펀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달력이 이제 도시민과 농촌을 이어주는 가드 예. 역할을 한 도시와 오프라인에서. 농촌이 손잡고 같이 걷는 달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성이긴 하지만 저도 이 달력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달이 이제 그 제철 과일들이나 채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달엔 이런 게 나오는구나라는 것도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텃밭 하시는 분이 이제 사이사이에 뭐 감자 수확 시작, 뭐 딸기 심는 날 뭐 이렇게 다 써 있고요. 제철 먹거리 표기도 되어 있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디자인을 좀 더 신경 써서 더 예쁜 달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부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원금 상환형이 아니고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면 몇 부 정도를 제작할 수 있죠? 300만 원이면요. 한 2,000부 정도, 2,000부. 2,000부 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오차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제작하셨나요? 파실 생각입니까? 아니요, 이제 저희는 6,000부 제작해서 무료 배포를 하고요. 무료 이제 배포. 저희가 이게 수익 사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6,000부 이후에 더 원하시는 분들은 또 추가 제작을 해서 그거는 이제 판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하면서 수익 사업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쏟은 비용들을 조금 보전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부형 펀딩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저는 모든 관계는 기부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어떤 리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예. 있나요? 이제 있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리워드 저번 적어주신 거 아, 예. 아. 적어왔습니다. 아, 아, 이거 그렇습니까? 예. 일단 10,000원을 기부하시게 되면 달력 2개가 나가게 되고요. 30,000원은 달력 4개와 10,000원 상당의 매실 음, 2팩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50,000원일 경우에는 달력 4개와 22,000원 상당의 단호박 식혜 예, 단호박, 무농약 단호박. 5 병. 먹어보신 분들만 아는 그 단호박 맛입니다. 34%. 그렇죠. 네. 생단호박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는 뭐 10만 원 이하는 기부 안 하겠다. 10만 원 이상 이제 기부를 해주신 분은 달력과 54,000원 상당의 10kg 유기농 사과. 예, 예. 꼬꼬마 예, 유기농 그거 사과. 말씀. 한 아니요, 박스. 아니요. 꼬꼬마보다 더 한 큰 박스에 거고요. 되죠. 아, 꼬꼬마는 10kg에 39,000원이고, 네, 어찌됐든 의성인의 그 사과. 예, 중소형. 정말 맛있어요. 이거 이제 온전히 기부를 하시는 건데 이거 예. 그냥 주시는 현물은 그냥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부의 태그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예. 입장에서 그러겠지만 온전히 기부도 하시면서 음, 이 유기농 과일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 너무 착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아니요. 뭐 기부만 했는데 막 주시고 막. 어, 예. 일단 관심 가져주시는 게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꼭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아, 예. 마지막으로 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투자자들께 네. 아, 예. 강한 메시지를 한번. 아,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식량 전쟁, 뭐, 종자 전쟁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뭐 1987년도에는 한국의 쌀 부족 때문에 한국이 이제 미국에 쌀을 수입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세계 곡물 시장에 한국이 쌀이 부족하다는 말이 도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가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때 쌀이 1톤에 5달러였다. 그러면 미국에서 15달러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15달러로 그냥 사오면 끝이었는데 향후 5년간 그 가격에 똑같은 걸 사기로 쌀이 남아 도는데도 그걸 어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식량 전쟁 그 어떤 그 먹거리 이런 문제가 미래 일이 아니라 당장에 그리고 이미 과거에서 계속 지속됐던 일이고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당장 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어떤 밥을 먹어야 되던 그 시간이 있다면 대충 그냥 편의점 가서 끼니 때우는 게 아니라 옆에 분 손잡고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아 오늘 이거 되게 맛있다 아, 이런 건 누가 키운 거야? 혹시 거기 한 발 더 나간다면 아, 감사하다 이런 마음 한 번씩 가져주시는 게 그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런 것들 일을 어떤 해결하기 위한 밑단의 작업은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저랑 비슷한 이 업종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다 밑단의 작업 해주실 거고요. 그분들과 저 같은 사람이 밑단의 작업에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 식탁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끼니 먹고 식사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둘러 앉아서 맛있는 밥상을 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게 저희에게는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무슨 농촌진흥원 뭐 이런 데서 오신 그렇죠. 분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우리 둘밥 한민성 대표님 지금 제가 옆에서 보면은 되게 듬직하고 순수한 청년인 것 같아요. 꼭 장가 가시길 바라고요. 아, 예, 저도 품절남이 되고 싶습니다. 뭐 농촌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식 농사도 아, 해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펀딩 요약을 잠깐 드리면 일단 달력,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귀한 달력입니다. 제철 농산물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고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정보도 들어가 있고 네. 달력도 있고 메모도 할 수 있고 이거를 2,000부를 만드는데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투자자들께서 이 순수한 청년 총 6,000분 안 됩니다. 아까 2,000부라고 아니, 300만 300만 원 원 가지고. 정도면은 죄송합니다. 예. 6,000부였고요. 6,000부를 위해서 300만 원 기부형으로 저희가 펀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부터 10만 원 사이에 다양한 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부형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과일을 또 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그거는 직접 공짜로 드리는 거죠. 공짜는 아니죠. 그만큼 이제 저희 감사의 관심- 표시로 예. 좋습니다. 공짜가 훈훈한 아니고 정이 느껴지는 예, 투자가 되실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펀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3차 유쾌한 걸 임투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마지막. 우리 구호 한번 아, 해볼까요? 됩니다. 예. 그래야 끝냅니다. 이거. 네. 네. 시작. 유쾌한 걸 임투다!